남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근데 먼저 묵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연달아 이틀 동안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80대 노인분들이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여름이 지금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폭염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엘니뇨 아시죠? 엘니뇨 남자아이란 뜻이죠. 남자아이는 뭡니까? 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바로 그 현상이 엘니뇨입니다. 이 엘니뇨가 이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밭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물을 꼭 가지고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몸을 창이 큰 모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면 바로 그늘에서 쉬셔야 됩니다. 밭일, 특히 낮에는 밭일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하고도 다 연락을 해봤는데 현재 여러 가지 보건소나 재난안전과에도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봤거든요.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남해군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주의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제일 큰 이유는 물론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죠.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들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막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리고 제품을 그냥 충동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고 있죠. 이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점점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남극의 얼음이 1980년대보다 20%가 줄었다고 합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았어. 빙하가 녹았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해수면도 상승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얀색이 햇빛을 반사시키잖아요. 그런 반사시킬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빙하에 갇혀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럼 더더욱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는 부자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개인 비행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뿌립니다. 자동차 26만 대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뿌린다고 했죠. 비행기 한 대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타이푼의 비행기. Team Typhoon remake this song Airplane. 철없을 적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하늘 위로 월월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내가 왔어. 하늘 위로
사운드 왠지 저탁선이 없어 나 문제 이런 내 모습 촌스러운 가문들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척될 때 이러지야 않나요 딴 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게 나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좀처럼 보여지겠지 개구쟁이 다 있던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월월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파란 하늘 위로 월월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Yeah, come on 비행기를 타고 가건너 따라가고 싶어 울었던 철없을적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예, 비행기 잘 타고 오셨죠? 예, 너무 아까는 너무 심각하게 좀 그랬습니다. 오늘 환자분들 때문에 그래서 좀 했는데 좀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 국제 호랑이의 날입니다. 호랑이, 와 호랑이. 호랑이 하면 우리 문헌에 따르면 문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그 기록에 따르면 언제부터입니까? 당군 신화. 예, 호랑이가 나오죠. 호랑이가 나옵니다. 호랑이하고 곰하고 쑥하고 마늘을 먹고 누가 웅녀님이 되었죠? 예, 곰은 되었죠. 근데 호랑이는 못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포악하죠. 포악하고 사납고 뭐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했냐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비디오 세대, 저는 비디오 세대입니다. 비디오를 빌려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호암마마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호암은 바로 호랑이한테 화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한자어인데 그 정도로 호랑이가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몰려다니면서 호랑이를 잡았죠. 호랑이가 있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랑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뭐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뭐 호랑이와 관련된 게 많죠. 호랑이 지말하면 온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호랑이가 우리 조상들한테는 중요한 삶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상당히 많이 인간들이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호랑이가 거의 멸종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북한 적정 지역에 한 400에서 500마리 가량 정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호랑이가 멸종됐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또 호랑이가 몇 마리 또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북한 쪽에는 아직도 400에서 500마리 정도 살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호랑이가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많이 잡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38선이 생겼지 않습니까? 철책이 섰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남북을 왕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한 1000km 정도, 1000km 정도의 반경을 갖고 있거든. 자기 구역입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남쪽도 내려왔다 북쪽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호랑이가 거의 다 이제 씨가 말랐고 북쪽에만 지금 현재 호랑이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전선 지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생태계가 많이 복원돼 있을 텐데 빨리 우리가 그 38선을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을 해서 우리가 그 보호구역을 잘 보존시키면 저는 이게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향으로 서로 윈윈하는 우리 경제를 이제 우리 경제를 이제 뭔가 물건을 팔고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고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 발전이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이지 않을까? 저희 남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해군도 이제 관광을 이제 저탄소 관광이 돼야 됩니다.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관광.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오셔도 돼요. 쓸데없이 와서 우리 특히 낚시하면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린답니다. 가보셨죠? 쓰레기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낚싯줄, 물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이런 관광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환경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그런 방향의 관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까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국제 호랑이 날도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아셨죠? 저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뭐 대단한 환경운동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진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제 호랑이의 날도 있구나를 알고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대단히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뭐 대단해서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이거라도 해보자는 거죠. 이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자, 이 영화 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들을게요. 아주 신나는 노래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순순이 씨가 불렀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나의 지난 추억 버리게 다시 찾아온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그녀를 만난 후 나의 인생이 달라졌어 한여름의 선셋 서양빛이 황홀한 도시의 거리 뜨거운 태양에 검게 그린 그녀를 사귀고 싶어 긴 머리에 눈이 부신 그대가 좋아 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지 않나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No baby 밤바다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 흔들리는 파도의 노랫소리 그대를 느끼고 싶어 Oh beautiful lady 조금만 더 기다려 이대로 나를 떠나지 마요 아직 사랑하기 전에 헤어지면 안 돼요 그대 사는 곳 어디인지 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장하는 그대 얼굴을 만져보고 싶어 새하얀 모래 위에 단둘이 앉아 투명한 그대 눈을 바라봐요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 영화가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잠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름이 시작됐죠, 그죠? 그럼 또 즐거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관광 산업이 또 즐겁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택배 배달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카페마다 그리고 우리 저기 펜션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돈 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내 주위가 경제가 좋으니까 주위가 돈을 많이 벌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유타적 유전자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유타적 유전자가 조금 있습니다.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저는 즐겁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유타적 유전자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뭐 부처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가 사람들이 부쩍부쩍하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차는 좀 막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야 뭐 감수해야죠, 그죠? 그 정도 감수 안 하고 어떻게 우리 경제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관광 하고 1차 산업인데 1차 산업은 이제 농사, 그죠? 그리고 고기잡이 이런 건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기잡이와 농사가 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방향을 저탄소 관광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딱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광이 잘 된다는 건 아주 기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때 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많이 들어오면서 제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분이 원래 그 노타리에서는 우리 지금 노타리를 남해군에 지금 곳곳에 노타리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노타리에서는 노타리를 돌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끼어드는 차가 우선이 아닙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노타리를 돌고 있는데 끼어드는 차가 끼어들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못 봤거든요. 제가 자세히 그러니까 순간 보고 그냥 갔어요. 순간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욕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순간 시옷과 쌍기역이 들어가는 저도 그런 욕을 했습니다. 대단히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상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저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매너는 상대가 어떻게 놓더라도 나는 나의 매너를 지켜야 되겠죠. 그건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죠. 황정민 씨 그리고 전지현 씨 그리고 또 유명한 배우 한 명 더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빵꾸 똥꾸로 아주 아역 배우 때 날렸던 그 배우 진지신가 하는 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우들은 괜찮았고 내용도 상당히 좋았는데 영화적 흥행은 못했습니다. 한 55만 명 정도 이렇게 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는 이걸 뒤에 영화관에서는 보지는 못했고 뒤에 이제 보게 됐는데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때 당시 2008년도에 영화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 2009년도에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황정민 씨가 이제 슈퍼맨 역할을 하거든요. 슈퍼맨 역할을 합니다. 슈퍼맨은 무슨 굉장한 괴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한 괴력이 있을까요? 이제 궁금하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 이제 전지현 씨가 PD로 나오거든요. PD 이제 다큐를 이분 슈퍼맨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제 다큐로 찍습니다. 찍으면서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화 시킨 건데요.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황정민 씨 여기 어떤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어떤 그런 충격적인 어떤 제 마음 속에서 깨달음이 이런 거 있죠. 그 우리 데미안 책에 보면 알을 깨고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세계는 알을 깨고 놉니다. 그런 것처럼 제 마음의 한쪽을 깨어 부술 정도로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너무 깊게 봤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 분의 뇌에는 뭔가 박혀 있습니다. 뭔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괴력을 발휘 못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분은 그냥 아무 괴력이 없습니다. 그냥 저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물구나무를 또 씁니다. 왜 물구나무를 쓰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지구를 밀어내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물론 계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자기는 그런 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남이 물론 우리는 남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매너는 남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매너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는 남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슈퍼맨인 것이죠. 힘을 발휘하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슈퍼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 바로 저는 그런 행동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무슨 모임을 간다든가 하면 행동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만 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와 반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실질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어떤 분은 말로 하는 것도 행동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는 것도 행동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아닌 것이죠. 실질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분리배출. 지구온난화 위험합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고 분리배출 한번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뭐 물건을 사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길 때 그걸 한번 참는 겁니다. 그런 게 행동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동인 것이지 내가 알려서 남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라디오 방송하는 건 사실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행위죠. 실질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때 더 아끼려고 더 이제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만큼 내가 배출을 했으니까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왔고 또 여기서 말을 하고 또 이걸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또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다른 데서 탄소를 줄이죠. 어떤 걸로 줄일까요? 저는 택배 노동을 할 때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바람으로 다닙니다. 그런 걸로 저는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희 집 태양광을 18kW를 설치한 이유도 그거죠. 제가 담배 핍니다. 그다음 술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뿜는 온실가스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보고 담배 끊으라 저는 못합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술 끊으라 저 못합니다. 그거. 그렇지만 어떻게 구멍이 빵꾸 난 양반은 신고 다닐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에어컨
되도록이면 키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뭐 자기 욕망까지 죽여가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런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를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약간 심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영화에 심파 안 들어가면 또 무슨 재미입니까, 그죠? 심파가 좀 들어가야 되죠.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분이 연애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 영화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스포일러 가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재미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 과연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 전지현 씨 역할을 하시는 분들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보신다면 나름대로 재밌는 영화입니다.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뭐 지구 온난화 관련된 이야기니까 더 뭐 그랬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영화, 이건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더 좋죠. 정말 괜찮습니다. 두 배우 연기도 정말 잘하죠. 예, 꼭 제가 추천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고속도로 노망스, 김장훈 씨가 부릅니다. Joe PD representing, Kim Jong-un representing. New track for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Let's play.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떠나게 좋아서. Summer dream. Yeah,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아이데이드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림 속에 행복한 우리 모든 걸 누린 세상의 주인처럼 laughing. 웃기지 않아 오늘 아침 온종일 네 얼굴을 아침까지 너만을 바라보고 같이 있고 싶은 걸로도 끝이. 나른한 산들바람 마치 영화 속 잔잔한 감동처럼 퍼지는 감동.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 따뜻한 바람과 너무 행복한 우리는 매우 행복한 영화 속 배우처럼 환상의 한상 함께 지는 항상. 더위도 나는 좋아, 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떠나게 좋아서.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떠나게 좋아서 Summer dream. 예, 지금 현재 태풍이 6호 태풍이 발생됐습니다. 카눈이라고 하네요. 카눈. 지금 현재 그 미국과 유럽 그다음 독일 기상청에서 각각 예보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 쪽에 유럽 쪽 그러니까 유럽과하고 독일 기상청에서는 중국 쪽으로 마지막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측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 서해안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지금 굉장한 태풍이 됐습니다. 지금 초특급까지는 아니고 특급 정도의 그 크기를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태풍입니다. 저번 5호 태풍이 독수리였죠. 독수리.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독수리. 그 태풍이 대만과 중국을 강타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줬습니다. 만약에 서해안 쪽으로 온다면 물론 폭염은 조금 가라앉겠죠. 예, 폭염은 좀 가라앉습니다. 태풍 바람이 세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국으로 갔으면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이쪽은 이번에 독수리가 우리 쪽에 왔으니까 카누는 저 일본 쪽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겠죠. 그분들은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저도 이기적인 측면이 강한 호모 사피엔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태풍이 그냥 하늘로 날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태풍이 없으면 또 안 되죠. 태풍이라는 게 바로 열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까? 적도에 있는 많은 열들을 북극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공기 순환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태풍은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 기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참 좋지는 않죠.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사히 뭐 대만 쪽을 가든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오든 어쨌든 무사히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큰 종말이라고 보면 우리 태풍은 어찌 보면 작은 종말이라 볼 수 있죠. 태풍이 한번 잘못 지나가면 만약 서해안 쪽으로 오면 이게 오른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서해안 쪽이 피해가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작은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김뜻돌 씨의 작은 종말 듣고 오겠습니다. 손으로 가려진 태양이 말했네. 나도 언젠간 달님과 화해하고 싶어. 그녀의 상처난 구멍에 함부로 빛을 비추려 했네. 바다에게 물어봐. 내가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깜깜한 밤을 죄다 잊으면서 무엇이 그리 불만이야. 솔직히 나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 누구나 상처쯤은 안고 살잖아. 아직도 그렇게 내가 믿다면 나도 미워할게.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느껴진 달님이 말했네. 나도 언젠가 태양을 용서하고 싶어.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일부러 구름을 놓아 가렸네. 바다에게 들었지. 작은 종말을 기다린다고 새벽이 달려오는 속도가 나를 밀어내. 솔직히 나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 누구나 상처쯤은 안고 살잖아. 아직도 그렇게 내가 밉다면 나도 미워할게.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예. 7월 29일 무슨 날이라고요? 예, 국제 호랑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랑이와 많은 관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조승계담은 호랑이의 살생부라고 하는 이 계담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의 살생부. 호랑이가 뭔가를 사람을 해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살생부가 있답니다. 미리 적어놓은 종이가 있죠. 그럼 이 호랑이가 직접 적었을까? 어떻을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광해군입니다. 우리 그 양반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구테타를 일으킨, 그죠? 일으킨 게 인조방정이죠. 인조방정. 그러면서 죽음을 당했던 우리 광해군. 중립외교로 참 잘했죠. 어쨌든 공과 가는 다 있으니까 그 강갱군 때 어떤 거린이 한 재상집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10살인 아들이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재상이 깜짝 놀랐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는 막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10살인 것도 알고 그리고 제 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밖에서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거린을 모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거린이 하는 말이 당신 집안에 아주 멋진 신묘함을 갖춘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보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상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바로 박엽입니다. 박엽.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평안감사로 여진족이 이 박엽 장군을 때문에 몬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박엽 장군은 강력한 여진족의 대항마였죠. 멋진 장군이었습니다. 물론 평가는 다릅니다. 인조방정이 일어났죠. 박엽은 누가 지명한 사람입니까? 광해군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광해군 사람이죠. 그러면 인조방정해서 서인들이 그때 광해군은 북인파였지 않습니까? 북인파 말고 서인들, 그 이후에 서인들이 권력을 거의 다 잡는데요. 이 서인들이 좋게 적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적죠. 자기들이 좋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을
쿠데타인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해군도 과하게 나쁜 점을 많이 했고 박이업도 굉장히 나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괴담에도 있습니다. 괴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언론이 막히면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 기능을 못하면 그러면 이상한 숭흉한 말들이 떠다닙니다. 음모론도 막 생기고 그죠? 근데 거기에는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죠. 언론 3사를 다 장악합니다. 모든 권력을 다 잡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실은 괴담 쪽으로 설화 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괴담이라 설화에는 이 박이업 장군을 굉장히 멋지게 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박이업이라는 분이 평안감사로 있었어요. 평안감사는 평양하고 그다음에 안주하고 합친 겁니다. 굉장히 큰 지역을 평안감사 이러면 지금 현재 도지사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평양과 그 주위에 평양 위에 안주가 있거든요. 그 위에까지 굉장히 큰 곳을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이업이라는 분이 다스리는 곳이죠. 요거 관련해서는 뒤에 약간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박이업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서 뭐 어쨌든 박이업이 여러 이야기를 한 어떤 묘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묘수는 바로 어떤 골짜기에 가서 그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누가 누가 말을 해도 절대로 그 포대기를 벗으면 안 된다라고 묘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10살 날 아이지만 얘도 좀 용감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박이업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골짜기로 가서 포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밤이 되니까 어떤 노성이 험상궂게 막 억수로 인상 더러운 더럽다? 좀 죄송합니다. 너무 그 인신공격적입니다. 하여튼 우락부락하게 생긴 험상궂은 노성이 하나가 와서 계속 그 아이에게 포대기를 벗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똑똑하네요. 박이업 장군의 말을 굳건히 믿고 안 벗습니다. 그랬더니 이 험상궂은 노성이 하는 말이 또 박이업이 보냈구만. 이 청기누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중얼중얼 하면서 험상궂은 그 얼굴 표정을 풀고 환한 얼굴로 아이에게 이제 나와도 된다 하면서 그 어떤 종이를 꺼냅니다. 두루마기 종이를 꺼내서 거기서 아이의 이름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그 노성이 들고 있는 그 두루마기 종이에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살생부인 거죠. 그럼 이 살생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가 와서 먹을까요? 누가 와서 잡아갈까요? 호랑이입니다. 이 노성이 호랑이를 다룰 줄 아는 거죠. 그럼 이 명부에 적혀 있는 사람은 호랑이들이 달려가서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괴담의 제목은 뭡니까? 호랑이의 살생부입니다. 그러나 이 본 뜻은 뭡니까? 박이업 장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박이업 장군의 뛰어난 그 능력, 바로 여진족이 감히 쳐들어오지 이 박이업 장군 때문에 쳐들어왔답니다.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장군, 박이업 장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이 박이업 장군이 평안감사, 그러니까 광해군이 왜 박이업 장군은 평안감사를 보냈겠습니까? 왜 여진족을 막으러 보냈을까? 여진족과 좋은 사이를 지내라는 의미에서 보냈겠죠. 그런데 이 평안감사와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뭐 아직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안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죠? 근데 평안감사가 왜 좋으냐면 얼마나 좋으냐면 이 평안도 지방에서 그러니까 평양하고 안주하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중앙에 안 보냅니다. 임금한테 안 줍니다. 이 평안감사가 독단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평안도는 중국과 가깝죠. 그럼 무역이 성대하게 이루어져요.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돈이 많이 거칩니다. 그리고 남남북녀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좀 많이 썼죠. 남쪽은 남자가 잘생겼고 북쪽은 여자들이 예쁘다. 뭐 이런 옛날 우리 성차별적인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시대에 있던 말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왔던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쁨의 기준은 누구나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나한테는 이쁘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이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쁩니다. 제 취향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무턱대고 비교해서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성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여자들이 이쁘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모욕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치가 너무 좋았죠. 평양도는 대동강 굉장한 그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 감사는 누구나 가고 싶어. 양반들이 누구나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독자적인 세금 독자적으로 자기가 쓰죠. 그다음에 풍요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른 데는 좀 평안 감사의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양반들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평안 감사였습니다. 거기에 누가요? 광해군이 박엽 장군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 박엽 장군이 대단한 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역사를 조금 균형 있게 서인의 입장에서 적은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게 다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이 6대 온실가스 때문에 어떻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건 줄여야죠. 무조건 이건 자연적 현상이야 라고 나 몰라 아모라 파티를 즐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떻게든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노래를 듣기 전에 조금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박엽 장군 말고 강해군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강해군이 이 중립외교를 잘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왕이 된 남자라든지 여러 영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재해석했죠. 광해군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을 바라보게 했긴 했습니다.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교를 잘했다는 게 저는 정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전쟁에 시달렸 나라 아닙니까? 전쟁 때문에 제일 먼저 죽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 백성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왕 도망가죠. 왕 양반들 물론 양반들 중에서 용감한 양반들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양반이 먼저 나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조금 무인들이잖아요. 문인들 이 결정 그때 당시에는 무인들보다 문인이 힘이 더 셌습니다. 문인이 결정을 합니다. 주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죠. 무인들은 거기서 따라가 싸울 뿐입니다. 그런데 엄한 백성들, 무인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문인들이 정치 잘못, 외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권력자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지도자가 제대로 되면 올바른 정책에 나오고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콜드시의 스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like a star, I stay up for long while everything is changed. Just cannot help but stay. Just like a star, don't even see myself get old. It's hard to be explained. I wanna break away. I keep on praying. Oh, if my tears fall down in my universe, turns into a new world. Time to find my way back home. 1,000 years gone, I don't feel nothing no more. You're the one I long for. Now it's time to go. Over like a star. Just like a star, all the memories got stuck. I'm tired of the past. I want to break away. Oh,